오늘 제목을 성공하려면 무엇이어야 한다. 해야 한다. 입니다. 의미심장하시죠? 결론은 맨 마지막이에요.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히말라야 그룹에서 만들어 가고 있던 목요일 날 웨비나는 아마 오늘 제 강의를 마지막으로 쪼끔 성향이 바뀔 거예요, 목적이. 지금 사업자 트레이닝, 리더십 트레이닝 이렇게 하고 또 있는데요. 2021 년부터는 여러분들의 이제 팀 확장을 위한 리크루팅 세미나 목적으로 좀 타겟화 될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2020년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네요. 자, 오늘 제가 리더십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과연 이 리더십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만 19년을 지나 20년 차 뉴스킨의 리더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깨달아온,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지향점을 함께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리더란 어떤 거세요? 리더는 가르치는 사람? 이끄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뭘까요? 코치하는 사람? 다 맞는 것도 같고, 어쩔 때는 멘토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위로해 줘야 되는 사람? 격려해 줘야 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역할을 요구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조금 옛날 사람이라서 예전에 80 년대 90 년대에 뭐 학교 내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봤던 한국 사회에서의 리더란 주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나를 따르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런 형태의 리더십들을 목격하셨을 거예요. 나폴레온이 생각나죠. "다 나를 따르라." 자, 나를 따르라 해서 막 일단 따라가면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죠? 이 산이 아닌가 봐.'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뉴스킨의 이셔야 할 리더이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파트너와 조직을 이끌고 가는, 혹은 뉴스킨 US를, 뉴스킨 캐나다를, 뉴스킨 코리아를 책임지고 "나를 따르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산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런 경험 해본 것 같아요. 내가 맞다고 너무너무 고집스럽게 어 그 포커스를 맞추고 "무조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 보면. 그런데 그 산이 아니었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뭔가 매일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또 하루를 계획하고 하루를 행위하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또 우리 어느새 2010년 새해가 밝자마자 2020년 새해가 밝자마자 2020년에 연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오셨나요? 혹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딛고 열심히 걸어가야 하거나 뛰어가야 하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명확히 여러분 그리고 가시나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지금 보이진 않지만 너무 당연히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는 길의 목적지입니다. 혹은 내가 가는 길의 끝을 알거나, 아니면 내가 파트너와 조직과 우리 마켓을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그 길의 끝은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 리크루팅을 할 때는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질을 어 높여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리크루팅 하지 않나요? 우리가 리크루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말씀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손잡고 가는 길의 끝에 그가 원하는 삶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100% 자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런티하고 계세요? 마음속에서? 스스로 대답하시 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전에요, 우리가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직업적 정체성, 혹은 뭐 이 비즈니스 안에서의 포지션, 그 정체성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뉴스킨 하는 사람, 뭐 혹은 뭐 닉네임으로 우리가 뉴스키너라고 부르기도 해요. 뉴스키너에는 한 네 가지의 분류의 사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뉴스킨 댕기는 사람,
학교 다니듯이 엄마가 가라니까 막 흔들어 깨워서 "야 오늘 학교 가야지. 지금 몇 시인지 아니?" 그러면서 어거지로 끌려가는 사람 있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때로는 몰래 빠지기도 하고 지각도 하는 그냥 뉴스킨 다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일단 리크루팅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리크루팅한 저스트 스폰서 혹은 리더. 스폰서와 리더는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리더들을 많이 모시고 그 리더들을 양성하고 양육해 가고 있는 리더들의 리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나 뉴스킨 댕기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은 리더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리더십에 관련된 우리 뭐 트레이닝이라고 하긴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뭐 그럴 주제가 되는 것 같진 않지만 우리가 이 정체성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나 그냥 뉴스킨 하는 게 좋아서 뉴스킨 제품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 안 할 이유 없어서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라고 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 이후에 제가 하는 얘기들이 본인의 얘기 같지 않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배고프지 않은데 먹고 있는 밥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스폰서이거나 리더이거나 리더의 리더가 되기를 결단하셨거나 이미 리더의 리더이신 분들에게 우리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성공하고 싶어서 뉴스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주세요. 만약에 뉴스킨이라고 하는 기회, 뉴스킨의 제품과 뉴스킨의 회사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뉴스킨의 보상과 이 타이밍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싶다. 난 성장하고 그걸 떠나 그 이상 성공을 꿈꿉니다. 라고 하신다면 리더가 되셔서는 안 되고요. 리더들의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작든 크든 그룹의 리더이신 분들을 또 리드할 수 있거나 그분들에게 올바른 디렉션을 줄 수 있는 리더들의 리더가 되어야 뭐 비로소 여러분들의 조직 안에 레버리지가 일어나고 성장을 할 수 있고 어떤 새로운 그 회사가 주어지는 opportunity들의 플랫폼에서 우리가 굉장한 큰 성장의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뉴스캔에 다니는 그 멤버이신 분들만 있는 그 스폰서 내지는 아주 스몰한 그룹의 리더가 없는 그룹의 리더는 나만 리더인 경우에는 성장이 하거나 성공하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났으니까요. 자, 성장하고 레버리지를 우리가 원한다면 리더들의 리더가 되기를 결단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첫 번째 스텝이 필요하냐면요.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정말 잘 조직을 이끌고 리더의 리더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좋은 팔로워로서의 자격을 먼저 갖추셔야 해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웨비우스의 띠라고 하죠. 수학에서 많이 배우셨죠? 하나인 듯 다른 듯, 다른 길인 것 같은데 결국은 연결되어 있어서 앞뒷면이 같은 거거나 아니면 어찌 보면 일체인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웨비우스의 띠로 비유를 해요. 우리의 리더십과 팔로워십, 우리가 리드를 하거나 팔로우하는 것은 누군가를 팔로우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일체 어, 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더가 되고 싶으시면 팔로워가 먼저 되셔야 돼요. 팔로워가 아닌 상태에서 리더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말하자면 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 그러면 좋은 리더가 되려면요. 좋은 팔로워였던 경험을 먼저 토대로 좋은 리더를 도모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리더? 난 팔로워? 아니 나는 팔로워는 됐고 리더만 하고 싶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팔로워의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뉴스캠 비즈니스 시작하는 시절이 다 있죠. 저도 있었고. 자, BR, LOI 들어가서 BR 시절 아무도 이끌고 있지 않았던 나 혼자 BR이었을 때 그 시절부터 내 조직의 리더이신 분, 나를 이끌고 있는 리더에 대해서 올바른 팔로워십을 가지고 팔로우해 보셨던 분만이 본인의 파트너나 조직이 생겼을 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뭐가 보이세요? 해바라기들이 보이시죠? 해바라기도 보이시고 해바라기들도 보이시죠? 해바라기는요. 원래는 성향이 어떠냐면 저런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그런 식물이에요.
해바라기가 클 만큼 마음껏 성장하고 나면요. 그 동그란 얼굴 안에 우리가 수술 안에 정말 생산성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씨드가 생깁니다. 그럼 이것이 자연적으로 땅에 뿌려져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저렇게 해바라기 밭이 된다 그래요. 엄청난 장관을 이루고 이거는 웬만한 바람에도 뽑혀나가지 않게 굉장히 조밀한 그런 조직이 되죠. 자, 이 해바라기를 우리 조직이랑 비교를 한다면요. 이 해바라기는 어 원래 이렇게 좋은 토양에 끝없는 품 넓은 좋은 토지에 심겨져야 돼요. 노지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가져다가 묘목 그 씨드를 가져다가 우리 집에 있는 캔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자랄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내가 나름대로 조성했는데 장미꽃만한 그냥 화초가 되어 버리고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직 안에 여러분의 시스템 안에 담기고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에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배우고 이 안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파트너들의 꿈이 이렇게 작은 화초만 하는 것에서 아무것도 양육하지 못한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레버리지라고는 발생시킬 수 없는 작은 생산성 없는 나 홀로 화초로 피었다 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양질의 토양이어서 끝없는 토양이어서 그들의 리밋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내가 깡통이냐 내가 토지이냐 노지이냐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란 이 책임에 대한 고찰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상으로 절대로 조직은 성장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업은 오너의 꿈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들어보셨나요? 자, 기업은 오너의 꿈 이상으론 성장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직은 리더의 꿈과 비전과 관점의 크기 이상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맡게 되는 나하고 인연이 된 파트너 내지는 조직들이 나의 비전과 관점의 크기 안에서밖에 자랄 수 없다면 그들의 꿈에 팔과 다리를 내가 자를 수 있고 정말 크게 원대하게 펼쳐져서 자기 삶에 디자인되어 있는 꿈을 이루실 수도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맡겨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 시들은 화초처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저는 이 얘기를 예전에 김경주 사장님께 들었어요. 그 굉장히 어린 그 사업자였을 때 들었다가 이 얘기를 계속 마음에 굉장한 무게로 가지고 추처럼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비전과 내 관점의 크기가 지금 굉장히 스몰하지 않나. 이걸로 인해서 내 파트너들의 꿈들이 잘라져 나가고 재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매일 의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매일 의심하지 않는 순간, 아, 난 이제 다 됐다. 나 이제 다 알아. 아, 내가 뉴스킨 고수인데, 내가 뉴스킨 몇 년 차인데 하는 순간 나는 해바라기 깡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해바라기 깡통이 되는 줄도 본인이 모르는 건 본인의 겸손하지 못한 자만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모티베이션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동기를 뚜렷이 확립하지 않고 일단 시작했으니까 가보는 거지 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고 우버를 타는 거예요. 자, 기사님, 저 탔습니다. 자, 가시죠. 출발하시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지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비클을 타셨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물어봤는데 글쎄요. 일단 뭐 가 보시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출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 "자, 내가 타는 우버를 따라오세요. 뒷차 타고 따라오세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라고 했는데 나조차 나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을 뒷차들이 따라오려고 한다면 출발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뭐 어느 정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생각했을 때보다 어쩌면 하다 보니까 필드에는 훨씬 더 콜드고 내가 겪는 일들이 나한테 굉장히 난관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만큼 쉽지 않나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처음에 막 선포했었던 꿈과 포부와는 달리 디프레션이 되거나 그대로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주로 들어보면 "아 저는 아기가 있어서요. 남편이 반대해서요. 저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서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쭈리잡이라서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신 분들 보면 아 저분은 예쁘시니까요. 원래 미용 업계에 종사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분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잖아요.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제가 긴 세월 마켓에서 이 한국 마켓에서 그리고 캐나다 마켓에서 사업을 해 보니까요. 종합해 본 결과 상황, 누군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 재질 그러니까 재능, 상황 아니면 조건 이것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난 무엇을 얻고 싶지?' 누스킨에서 "이거는 결코 내가 타협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 이 가치를 내가 반드시 겟하고 말겠어."라고 하는 그것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가는 것과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승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 딱 그거 두 가지 부류밖에 없더라고요. 성공하는 1%와 성공하지 못하고 굉장히 헤매고 계시는 99%들하고의 명확한 차이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분 혹은 다 원하죠. 누스캔에서 티멜리 뭐 플래팅 티멜리 다 원해요. 명예롭고 돈도 많이 벌고 시간적인 자유, 재정적인 자유 다 원하죠. 아예 주겠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되면 좋고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99%들과 아니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가치를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나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 바라고 있는 바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 태어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내가 그냥 마음을 명확하게 먹고 내 모티베이션을 뚜렷하게 하는 것으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짜의 티켓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명확하게 되시고 싶다. 리더가 되길 원하신다면 리더이신 사장님들의 모티베이션 먼저 아주 구체적이시고 뚜렷하셔야 돼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지금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북미로 유학 보낸다? 그리고 그때 내가 북미에 같이 와서 '난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처음에 LOI Q1 달에 드림북을 만들었었던 대로 여기 와 있어요. 저는 그 노선과 타임라인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어도 되게 서툴러도 막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어도 그건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명확한 모티베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요. 이 모티베이션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킹 액션 할 때 행동은 즉각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많은 트레이닝에서 배우고 많은 세미나에서 뭐 우리가 막 그 동기부여가 됐어요. 자 즉각하셔야 돼요. 즉각. 그런데 노련하게 하셔야 돼요. 지식 필요하면 지식도 얻으시고요. 공부 필요하면 공부도 하시고요.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도 하셔서 아주 노련하게 필드에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해요. 즉각적으로 노련하게 그렇지만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최소 블루 다이아몬드는 되고도 남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요. 2001 년도에 비즈니스를 하고 2002 년도에 2003년 2월 달에 오픈하게 한다는 누스캔 차이나 마켓을 열고 싶어서 골드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가서 아무 성과 없이 영하 42 도에 벌벌 떨다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그냥 성과 제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 열정에 제가 감동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백만장자 될 걸 1000% 확신했습니다. 왜? 성과가 좋지 않은데.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미친 열정으로 제가 원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지 제가 봤거든요. '야 너 이 정도면 진짜 성공하겠다. 넌 리더가 되겠구나.' 저는 제 모습을 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 생각만 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커지면 행동을 못 하게 돼요. 이건 연쇄적인 거거든요. 공식이에요. 두렵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지 않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꿈도 소중하고 나한테 맡겨진 파트너들의 삶과 그들이 꿈꾸고 있는 꿈들이 소중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리더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세요. 저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먼저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아 저렇게 행동하면 성과가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가르치고 그 성과로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즉각적으로 노련하게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리더는. 자, 실현이 있습니다. 누스킨 비즈니스 너무너무 편안하게 즐겁고 아주 재미난 취미 활동처럼 생각하셨다면 누스킨 댕기는 사람 하셔야 돼요. 시련을 통과할수록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요. '아 이거 너무 좋은 과정이구나.'라고 반가워하시기 바라요. 자 시련과 힘듦을 겪고 싶지 않으시라면요. 과감하게 성공하기를 포기하세요. 누스킨에서 1,000불 엑스트라 머니로 그냥 들어오는 1,000불 정도 원하시는 건 안 힘들어요. 시련?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즐겁고 재미나게 제품 전달하실 수 있어요. 로얄 커스터머 몇 명만 만들면 돼요. 자, 시련과 힘듦을 겪지 않으려면 성공을 꿈꾸시지는 말아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성공을 꿈꾸신다면 시련이 오게 되면 이건 너무 나한테 필요한 어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노선으로 더 좋은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티켓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의 리더가 될 수 없거든요. 시련과 힘듦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혜라는 게 쌓이지 않아요. 리더가 지혜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경험이 없다. 위험한 겁니다. 경험이 필드에서 고생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그 코칭만큼 여러분의 노선에서 위험한 장애는 없어요. 파트너가 그 소비자가 반품을 해요. 명현현상이 났어요. 너무 불안해요. 나 처음 경험해 봐요." 그런 것들은 나한테 위험이 아니에요. 경험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뉴스킨에 대해서 막 아는 척하면서 노선을 정해 주는 거 그 길로 가는 것이 더 위험해요. 자, 깨달음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코칭은 여러분이 정말 금쪽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게 굉장한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걸 거기서 시련을 겪었을 때 만약에 포기했다. 낙담하고 거기서 까무러쳤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놓아 버렸다. 오답 노트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의 제 자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었겠죠. 시련으로 인해서 그걸 장애물 삼아 그냥 제가 포기할 핑계를 찾은 거겠지. 그치만 시련과 힘듦을 겪어 통과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반드시 배울 점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라는 것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다, 힘들다, 시련이 생겼다. 왜 이렇게 내가 뭔가를 결단했는데 루비를 가려고 하는데 블루 다이아몬드를 골세링 했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닥쳤지?' 이건 여러분이 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 성장해 있으실 거예요. 자, 통찰력이란 얘기를 할게요. 음 통찰력. 영어로는 insightful한 리더라고 하죠. 자, 이거는 참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주변에서 insightful한 분 만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근데 뉴스킨에서 리더의 리더가 돼서 레버리지하는 조직을 가지고 어 리더로서 사람들의 꿈을 책임지고 싶으시다. 그러면 반드시 통찰력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내 조직에 대한, 내가 이끄는 방향에 대한, 내 리더십에 대한 성찰과 고민,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 방향이 틀렸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의심, 즉 겸손이죠. '나 인제 다 알아. 아마 내가 뉴스킨의 고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겸손을 잃어버리는 데에서는 절대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찰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듣기를 원하고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면서 자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파트너에게서도 배울 점들을 찾고 하는 그 겸손함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면 경험을 거치면서 수많은 타입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면서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그 안에서 있는 조직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조직 안에 있는 위기들을 대처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거기서 깨달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면요. 통찰력 있는 리더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리면요. 원칙을 잃어버려요. 막 한국에서
또 올바르지 않은 어떤 그런 스트래티지가 있었어요. 막 "이거 합시다." 해 갖고 막 그거 막 쫓아가고요. 막 이제 막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신 분이 해외 이제 막 시작했어요. 6 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막 싸들머지고 새로운 신생 오픈 시장에 가 갖고 집을 잡고 막 2 년씩 기거하면서 거기서 프리마케팅을 하고 그게 막 붐이 됐을 때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를 자제시키고 절제시키고 타이밍을 알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누스킨의 사업의 본질에 충실한 원칙에 따른 기준점을 갖고 파트너들을 보호할 줄도 아셔야 되고 그 파트너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디렉션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거죠. 어떨 때 파트너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장님 저는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성과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자꾸 뭔가 성과가 나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열심히 잘 지도하고 있는데 파트너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예를 들어요.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원인을 파악해야 고쳐줄 수 있죠. 그래야 솔루션을 줄 수 있는데 파트너 스스로도 그 모르는 문제의 원인을 리더인 나도 "그러게 왜 그럴까요?" 라고 하고 있다면 아마 경험이 없는 걸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해 봤거나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는 너무 많은 분들의 문제들을 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와주면서 깨달은 지혜들이겠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 훤히 아는 경지에 이르러 있으셔야 파트너나 조직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원인 어디를 잠궈야 이 새고 있는 그 리킹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솔루션을 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뭘 얻게 되시냐면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너무 당황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너무 급하게 희망을 갖거나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늘 나의 감정선이 일정하고 스테이블하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시적인 안목,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앞에 사장님 그 길로 가다 보면 이런 난관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길보다는 이 길로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미리 예측해서 보호해 줄 수도 있고 좋은 디렉션을 줄 수도 있고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통찰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 원하시죠? 아, 내가 이번에 뭐 캐나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에이지라 부스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 팀에 적용해서 성공의 어떤 스텝으로 만들까? 성장의 스텝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 기대해요. 우리 리더는 나에게 어떤 디렉션을 어떤 스트래티지를 줄 것인가 우리 조직에.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 역시도 통찰력 있는 리더가 만들어야 그게 바로 성공적으로 돼요. 경험해 보지도 않고 LTO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LT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작용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범용적인 스트래티지를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 이거는 여러분이 통찰력 있는 리더로 완성되었을 때 만드실 수 있는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스펙트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세대가 다 다르고요. 지금은 정말 미국에 오니까 미국 캐나다는 정말 16살, 17살 막 이런 어린 친구들도 비즈니스에 조인을 해요. 그죠? 사업자로서. 그리고 정말 많이 고령이신 분들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세대가 다르고요. 세대의 스펙트럼도 넓고 성별도 여기는 보니까 제3의 성도 있더라고요. 성별, 국가, 종교 이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US 마켓이나 굉장한 복잡한 멜팅 팟 아닌가요? 너무너무 다른 종교적 이념, 너무너무 다른 컬처 가지고 있는 분들, 너무 다른 민족들이 얽혀서 살고 있는 마켓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요.
자, 종교 다르고요.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다른 교육을 받았고 계층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특권 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이 만든 계층이 있죠. 근데 이념적인 경계가 또 없는 그런 공감이 이루어지는, 자, 이 모든 것들에 어떤 그 갭을 내가 좁힐 수 있거나 만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나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 나한테 오신 맡겨져 있는 그 파트너들도 인정하고 그들의 다름을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주장하고 싶고 푸시하고 싶은 그 주장들만 막 늘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청. 그리고 들어보고 많은 부분 업데이트하거나 뭔가 다르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열려 있는 그런 소통이 가능한 폭넓음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은 리더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인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고 사업을 이제 20년 차 하다 보니까 30 대에 시작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돼요. 세대를 너무 많이 지나왔죠. 그러면서 쟤는 처음부터 30 살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고집불통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 좀 웃기는 말 같죠, 표현이. 좀 저속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고집불통.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뉴스킨 1 세대일 때 비즈니스를 해 봤단 말이에요. 1.5 세대, 2 세대, 3 세대가 있어요. 지금 또 밀레니얼이 있고요. 밀레니얼 Z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회 방식들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뉴스킨은 내가 아는데." 그냥 이렇게 클래식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해 왔던 방식이 무조건 맞아. "난 이걸로 해서 왕년에" 그거 아시죠? 라떼는 그래서 요새 라떼가 유행하잖아요. 이걸 자꾸 주장하면서 내가 과거 몇십 년 전에 했었던 방식을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팀에다 강요하고 있는 그런 소통이 불가능한 꼰대가 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만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한마디로 플렉시블하고 수용력이 있는 그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방식대로만 할 수 있는 사람 소수 몇 명만 남아요. 그거는 리더가 아니죠. 그죠? 자,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은행을 다녔을 때 그때 경험했던 조직 내의 상사, 즉 리더들은요. 상명하복하는 조직이었어요. 아, 미국 분들 영어 하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겠다. "하라면 해. 까라면 까." 이런 말하자면 막말로.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지. 그냥 이유도 모르겠고 납득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명령하면 복종하는 그런 굉장히 군인 스타일의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을 한국의 과거 세대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사회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내 이념이나 가치관이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과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공평하기 때문에.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해 주고 섬겨주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정말 성공을 원하는 리더라면 가져야 되는 리더십이거든요. 누스킨의 리더십, 누스킨의 적합도가 맞는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막 위에서 찍어 누르고 "하라면 해." 막 이러면서 명령하는 그런 리더들은 이날 이때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이 덕목들이 가능하려면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가능하려면 일단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파트너들보다 더 우수하거나 우월하거나 좀 오래 했거나 먼저 뉴스킨을 했다고 해서 좀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들을 막 이렇게 하대하거나 막 함부로 할 수 있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늘 항상 자각하는 데에서 이 겸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 사람들을 아껴주고 어떻게 무엇을 더 도와주고 더 보태주고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나가려면 섬김의 리더십을 태도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액션이에요. 내가 행동을 해서 '아, 우리 리더는 저렇게 하니까 배워야겠다.' 자, 아기 때 태어나면요. 뒤집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막 얼굴이 빨개지도록 뒤집죠. 그런데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자꾸 넘어져서 아프고 울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일어나서 걸으려고 연습을 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자꾸 잘 걸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보는 세계에서 늘 경험했던 나의 리더들은 걷거든요. 자, 리더는 걷고 뛰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아이가 그대로 형성이 돼요. 자, 우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권위를 가지고 앉아서 지시해서 "야 일어나 걸어."가 아니고 "뛰어." "시속 몇 킬로를 뛰어."가 아니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하지 권위, 여러분들의 의무를 강조할 게 아니다.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다, 리더에게는. 자, 가치의 가치. 많이 들어보신 슬로건이죠. TV에서 막 나왔었어요. 저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공평함 때문에 뉴스킨에 반했어요. 이 기회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종교, 인종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필요해요. 만약에 사장님들 100 명의 파트너가 복제돼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도 않겠지만 50 명, 100 명이 만들어져 있는 조직이 다 나와 똑같은 성향, 똑같은 취향, 똑같은 타입의 스타일에 너무너무 똑같은 사람. 어디 도플갱어처럼 캐릭터가 똑같은 사람, 성향이 똑같은 사람만 100 명이 있으면요. 그 조직은 위태로워요. 왜냐면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 굉장히 거침없는 사람, 직관적인 사람, 굉장히 아카데믹한 사람,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에 능한 사람, 기타 등등 소셜에 능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 다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 합쳐졌을 때 팀이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나는 1% 밖에 없지만 99 명이 가지고 있는 1%의 탤런트들이 모여 가지고 100%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완벽한 인격체처럼. 조직의 팀워크이라고 하는 건 그럼으로 인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팀보다 강한 개인은 없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스펙도 뛰어나고요. 말도 잘하고요. 강의도 잘하고요. 지식도 뛰어나고요. 데몬스트레이션도 잘하고 어 프로덕트도 잘 팔고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 혼자뿐이에요. 다른 것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하고 그 가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 사람들이 같이 할 때 함께 할 때 굉장히 가치 있어진다는 거. 이거를 아는 건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의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수용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정 리더들 이런 분들 봤어요. 누구하고만 맨날 같이 다녀요. 파트너인데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는 거죠. 취향도 맞아요. 머리도 하러 같이 다니고 네일도 같이 다니고 맨날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사람하고만. 그런데 또 어떤 파트너는요. 전화도 잘 안 받아 주고 어디 네가 나랑 겸상을 해." 이러기도 해요. 그거는요. 이 사업에 어떤 요구되는 속성과는 전혀 다른 리더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난로와 같은 관계여야 돼요. 난로는 어때요?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데워요. 근데 너무 멀어지면 그 온도를 느낄 수 없어서 차갑게 추워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똑같이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겠죠, 평행선처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러나 모두와 거리가 똑같은 공평한 관계. 그래서 팀워크와 공평함에 대해서 그걸 완벽하게 여러분의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원칙으로 갖고 계셔야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껏듯 1도 각도만 틀어져도요. 진짜 위험한 길로 내가 파트너들을 조직을 몰고 갈 수 있고 내가 누군가와 너무 클로즈한 바람에 그 나머지 99%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면서 외로워 이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원칙 중심의 리더십. 이건 책 제목이기도 해요. 자,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 이런 인터넷. 제가 비즈니스 할 때는 천리안 시대예요. 천리안 시대. 되게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컴퓨터를 손 안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바로바로 속전속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죠? 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사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 프린시플 변하지 않아요. 사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늘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소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 그다음에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는 원리. 우리는 휴먼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잘 되어야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의 속성이 있어요. 길게는 또 뭐 BOM에서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감정과 편견이 없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끌지 않으시면요. 내가 감정이 울뚝불뚝하잖아요. 어느 날은 기분 좋으니까 다 오케이. 나 오늘 조금 별론데 너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 그거 아니죠 사장님." 이러면서 노를 해요. 못하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저 사람 인상이 나쁜 뉴커머가 왔어요. 그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돈도 받고 스펙도 좋은 사람, 막 어디 출신 뭐 무슨 사자 달린 사람이 남편이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그분을 막 엄청 우대하고 그분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원칙에 위배된 거예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끌어야 돼요. 누스키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본인이 명확한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있어요. 인성과 태도만 바르다면. 그쵸? 그런데 우리가 스펙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 기회를 선택했을 때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조건이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리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재단당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리더로서 원칙을 중심으로 디렉션 하셔야 됩니다. 조직에 해가 되는 눈앞에 보이는 간단한 유익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뭐 여기 이 지금 줌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없으리라고 믿지만요. 지금 당장은 막 볼륨이 확 커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유익을 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생 해야 되는 비즈니스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대물림을 해야 되는 상속돼야 되는 비즈니스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아마존에 판매를 한다든가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를 한다든가 번들로 사서 덤핑 가격으로 뭐 인스타그램에서 판다든가 하는 것들 네. 그런 비즈니스에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말륨이 확 뜨니까 재밌을 수 있어요. 막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칙에 위배되고 우리의 그 방침 및 절차에 위배되는 것들과 우리 조직을 타협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리더십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장님 지금 그거 유혹적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버려요. 어쩔 때는 이래요. 너무너무 잘하게 생겼지만 아주 약히한 사람이 뉴스킨 우리 팀에 조인하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썩은 가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혹은 이미 팀이 됐는데 이분이 썩은 가지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번성에 유해가 된다면 여러분 팀을 막 금방 암세포처럼 되게 네거티브한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을 때는 지금의 그 사람을 예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두게끔 만들거나 그분에게 대해서 조금 조심을 시키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팀의 건강도 나중에 확산과 성장에 유익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해 보니까 꼭 그렇게 아주 정직하고 블레이크 로니 회장님 같은 사람들만 뉴스킨에 사인업하진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유혹적인 상황에도 원칙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가지셔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아무리 핀 타이틀이 높아도 내 위에 아직은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어떨 때 보면 스트릭하고 어쩔 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그 리더를 팔로우 하시고 그분의 그 날개 아래 함께 위치하시면서 그렇게 조직을 이끄시는 것도 안전하다고 저는 믿어요. 원칙과 기준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원칙과 기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거만큼 위험한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성공하려면 뭐뭐 해야 한다. 정답은 변화였습니다. 성공하려면 변화. 지금까지 해온 게 변화랑 무슨 상관인가?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오더했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러셔야 되고요. 뭐 그죠? 너무 많은 것들을 주문했어요. 리더의 리더가 되셔서 성공하고 정말 레버리지 나는 리더십을 원하신다면요. 반드시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은 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저희 이제 뉴커머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황당하죠. "아니요? 사장님 그 상태로 지금의 상태로는 성공 못 하죠. 변화하시고 배우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연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냥 빈백 도화지 같이. 그런데 이 변화는 그냥 단순하게 change가 아니에요.
약간을 바꾸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막 아나운서처럼 자르거나 비주얼을 쪼끔 뭐 이렇게 비즈니스 woman처럼 바꾸거나 하는 그 정도는 변화죠. 성공하려면 지금 우리가 원칙 중심이기도 지도 않고 나는 막 저렇게 모티베이션이 명확하지도 않고 이런데 어떡하지? 변화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리더십이 가능할 거예요. 난 통찰력 없는데. 통찰력 경험하시면서 늘 거예요. 왜? 변화를 결단하시면. 근데 이 변화는 change가 아니에요. 단순한 change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 change랑은 전혀 다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change가 아니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셔야 돼요. 완벽한 말하건 진화, 완벽한 음 다른 완벽한 다른 객체가 되는 것과 같은 완벽한 진화를 결단하시기 바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ing예요. 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늘 고민하고 어쩔 때는 자다가 눈 떠서 막 고민하기도 해요. 고민이 되는데 그대로 잠이 들면 다시 새벽에 깨기도 해요. 왜? 내가 지금 어제 이렇게 디렉션을 준 게 이게 정말 건강한 디렉션이었을까?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완성된 리더가 아니거든요. 완성된 리더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위대한 리더? 완벽하게 위대한 리더가 어디 있겠어요. 우린 끊임없이 계속 진화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중이에요 저도.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라고 하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종이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그 안에서 여러 번의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스스로의 그 대가지굴이 있지 않으면 트랜스포메이션의 고통이 따른다면 여러분은 아마 나비가 되어 가는 중이실 겁니다. 성공하려면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리더십에 관련돼서 감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았었던 것들을 좀 쉐어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모두 북미 코리안 마켓을 뒤흔들어 버리는 어떤 엄청난 그 이노베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의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